안녕하세요. 이뮤노맥이 월드 백신 콩그레스에서 백신 부문 최우수 기업 후보 선정이 되었습니다. 유나이트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뮤노믹은 2020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열리는 여기 세계 백신 회의에 참가를 하는데요. 워싱턴에서 열리고요. 여기에서 최우수상 후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으니까 잘 하면은 최우수상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계 백신 회의에서는 이제 각국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를 선정하고 시상을 하는데요. 이뮤노믹은 참고로 2018년에 알러지 분야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알러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러지라는 것은 특이적인 알러젠에 접촉함으로써 일어나는 과민증 상태인데요.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이제 비만세포가 있고 호염기성 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하면은 히스타민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모세혈관 투과성 항진, 강화근 수춘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요 알레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알레르기 항원입니다. 그래서 항원이 알러젠이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레르기랑 관련이 있는 것은 비만세포랑 호염기구가 있는데 일단 비만세포를 먼저 보면요. 히스타민과 헤파린 등을 함유한 과립을 갖고 있는 백혈구의 일종이 비만세포입니다. 그래서 히스타민을 이제 분비를 하는데 이 히스타민은 아미노산의 하나인 히스티딘으로부터 합성이 되는 것인데요. 이게 조직 내 염증이랑 알레르기 작용을 유발하는 겁니다. 이 히스타민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레르기 생기면 코 훌쩍훌쩍 하잖아요. 코와 기관지 점막에서 점액이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가려움증, 통증 이런 것들을 히스타민이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티딘으로부터 이렇게 히스타민이 되는데 CO2가 나오면서 이렇게 합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의 비만세포랑 호염구에서 이제 일어난다고 했었잖아요. 요게 히스타민도 요 비만세포, 호염구에서 분비가 됩니다. 이 둘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염증 작용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히스타민이다. 비만세포가 있으면 또 이제 호염기구도 봐야 될 텐데 요거는 세포질에 이제 과립이 많습니다. 그래서 염색을 하고 선민경으로 관찰하면은 핵을 가려서 관찰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과립이 많기 때문에 안에 핵이 잘 보이지가 않죠. 요렇게 과립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립에 뭐가 있느냐? 히스타민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저 이제 호염구는 백혈구의 일종인데요. 백혈구 종류를 한번 보면은 이제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골수성 백혈구가 있고 림프성 백혈구가 있는데 림프성 백혈구는 우리가 잘 아는 T세포, B세포, NK세포가 있습니다. 얘는 선천, 얘네는 후천 면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골수성 백혈구에 호중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거 부작용할 때 호중구 감소증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거기 있었던 이 호중구. 그 다음에 또 호상구도 있고 우리가 봤던 이제 호염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히스타민이랑 헤파린 같은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분비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백혈구 5%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친숙한 항원 제시세포 역할을 했던 대식세포랑 수지상세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뮤노믹 같은 경우에는 요거 DC랑 굉장히 또 관련이 많죠.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하면요. 알레르기랑 관련이 있는 것은 비만세포랑 여기 있는 호염기구인데 이 호염기구는 백혈구 중에서도 골수성 백혈구에 속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요 위에 호상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스타민을 마스트셀이 아까 봤던 비만세포거든요. 얘가 히스타민을 분비하게도 한다고 합니다. 얘가 서로 영향을 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호중구랑 호상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포식작용을 하고요. 이 호염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얘네들이랑 달리 포식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호상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생충이 들어왔을 때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백혈구인데요. 이제 이미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쁜 꼬마 선충이 쥐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요거를 공격하고 있는 게 지금 호상구입니다. 호상구가 요 백혈구 조그만 게 보이죠? 들어와가지고 이 기생충을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게 호상구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염색이 되어 있죠. 호상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기생충 표면에 부착해서 각종 물질을 내보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수성 백혈구 중에 호중구랑 호상구 같은 경우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 백혈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중구 같은 경우는 세균을 잡아먹거나 죽이고 얘도 막 분비해가지고 죽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호염기구 같은 경우는 히스타민이랑 헤파린 이런 것들을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작용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파린 같은 경우에는 혈액 응고를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고 히스타민은 염증 반응을 강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이 중에서 누가 가장 많을까요? 이 호중구가 가장 많습니다. 백혈구 하면 생각나는 역할, 전체 백혈구의 54에서 60%까지 차지를 합니다. 그 수가 가장 많다. 한 절반 이상이 호중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이제 알레르기로 돌아와서 알레르기는 1906년대니까 100년이 넘었죠. 이때 이제 개념이 나왔는데 이게 아더랑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액션, 그러니까 다른 작용, 다른 반응이라는 의미인데 무엇이 다른가 하면은 면역 반응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이 다른 것은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면역 결핍이 있겠고 하나는 필요 이상으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자가 면역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 후자를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작용이란 뜻이 알레르기인데요. 어떤 다른 작용이냐? 반응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 과도하게 반응하는 게 있는데, 반응하지 않을 때는 알레르기를 하지 않고 면역 결핍이고, 과도하게 반응할 때 이거를 알레르기를 한다. 그다음에 과민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민증은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쉬운데 hypersensitiv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알레르기 반응이랑 염증에 관여하는 물질이 바로 히스타민이었죠. 이 히스타민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모세혈관 확장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혈관이 확장이 되면은 좀 더 많은 피가 흐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혈관이 좁을 때는 몇 개 못 들어가지만, 혈관이 이렇게 확장이 되면은 여러 개가 동시에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혈구나 기타 항체가 요 이제 항원에 접근하기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은 도로가 열렸으니까.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발효작용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열이 있으면은 일부 항원의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스타민이 투각성 증대, 아까 이제 콧물이랑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우리 세포가 있으면 세포가 이제 다 벌어지면서 이쪽으로 이제 액체 같은 게 흘러나오는 게 콧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은 왔다 갔다 하기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각성이 증대돼서 더 이제 빠르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건데, 우리는 왜 이제 알레르기를 불편하게 생각하느냐, 이제 필요 없는 것들, 굳이 반응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에도 과도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우리가 사는데. 그래서 이제 히스타민이 코 속 점막에 작용하면은 이제 투각성이 여기 증가해서 콧물이 흐른다, 체액이 많이 빠져나와서.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알레르기 항원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수용체를 해가지고 이제 요게 작용을 합니다. 그럼 이 과립이 터져가지고 탈과립이 되면서 히스타민이랑 헤파린 같은 것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점이고요. 그렇게 이제 분비된 히스타민이 지나치게 많이 되면은 제1수용체, H1 수용체라는 건데, 요 단백질이랑 결합해서 콧물, 뭐 가려움증, 통증, 기관지 추천식, 뭐 이런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알러진인데요. 이뮤노믹은 2018년에 여기 세계 백신 회의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이제 최근 이제 백신 산업 최우수상 후보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9월 28일부터 개최가 됩니다.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물리적인 이제 재채기 같은 게 이제 알레르기 반응인데, 이런 게 왜 나왔느냐 해서는 이제 B세포랑 T세포가 분자적인 방법으로 외부 물질을 제거할 수 없을 때, 이건 진화학에 따르면입니다. 물리적인 힘, 그러니까 재채기를 해가지고 밖으로 방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재채기를 할 때는 눈을 뜰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한번 재채기 할 때 눈을 크게 한번 떠보려고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해드릴 것은 9월 14일에 에스모에 관련해서 또 뉴스 기사 나온 게 있는데, 관심 몰리는 제약 바이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앵커랑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가장 처음 언급한 게 HLB가 눈에 띕니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드벤처 연구소랑 특허권 양수도 본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최신 임상 연구를 이제 뭐 포스터 발표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 내용도 있는데요. 뭐 높은 범용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약물과 병용이 가능한 최적의 치료제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LB가 주로 이렇게 다뤄졌고요. 아마도 작년에 이제 급격한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런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여줬던 HLB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020년에는 모두가 다 HLB를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뭐 유한양행도 있고, 오스코텍, 매드팩토, 이수앱지스,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있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